우리의 일꾼을 뽑는 이번 6.4 지방선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칫 4년간 우리를 또다시 눈물 짓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후보들과 정당들의 정책을 살펴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후보가 장애 인지적 감수성을 갖고 시정을 펼칠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후보들의 바쁜 일정들을 감안해 인사말과 내빈 소개는 생략을 하고 바로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후보들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정당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이신 정몽준 후보님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에서들도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 시민들이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는 일법 터진 시장 후보, 정을 몽땅 준 사람 정몽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신 분들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큰 특징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제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을 정할 때는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서 서울시 장애인 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 지방 선거 때 당 대표로 일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우리 장애인 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금으로 이걸 전환할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기대가 다 충족되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가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사회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장애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재 우리 서울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상버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서울시 저상버스는 현재 전체 버스의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 시작을 하셨는데요. 2013년까지 절반으로 하겠다. 그리고 2015년까지 100% 하겠다. 아니죠. 2013년까지 또 뭐 다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목표를
2015년으로 늦췄는데도 2015년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35%밖에 되지 않아서. 근데 이러한 일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차질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토부하고 같이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그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나라에서 40%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가 업무 착오가 있었는지 국토부에 예산 신청하는 것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멋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흔히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는 예산 타령을 하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할 때 복지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인식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장애인 정책은 복지 정책이 한 가지 항목이 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장애인 정책은 별도의 우리 정책으로서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수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 가진 것 제가 살펴봤습니다. 저상버스 문제는 제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에 대한 요구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 활동 보조인이 없으면 안 되는 분들부터 그런 분들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시설 문제는 기존에 서울시가 600명을 대상으로 그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숫자를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구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무연고 탈시설 장애인의 가산성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은 2.5% 수준인데 이것을 2배로 해서 5%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염원 사업인 복지관 건설은 제 임기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목표는 장애인들이 남의 도움 없이도 되는 곳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불평과 서러움을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선친, 제 아버님께서는 하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이지 걸려서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시장이 되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러한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서울 시민, 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몽준 후보님께서는 서울시 장애인 10대 요구 공약에 대해서 각 요구별로 공약별로 충분한 검토를 한 별도로 협약을 하기로 사전에 선거연대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들의 10대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재임 기간 중에 꼭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협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 약속해 주실 계획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거죠?
약속은 물론 하고요. 우리 장애인 분들 중에는 후천적으로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남의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얘기하러 온 건데 정책을 제안하러 온 장애인 단체에게 저희가 원장 미팅사랑 이걸 드렸더니 전달받아서 나오신 분이 여기서 이러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사과를 요청을 드렸는데 사과를 한 적도 없는데 대변인은 뭐라 그랬냐면 저희 단체 사무국장과 통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한 적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 요청을 직접 드리니까 빠른 시일 안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일단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공식적으로 입장으로 상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이신 박원순 후보님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영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6월 동안 서울시정을 이끌어오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어떻게 하면 차별을 개선하고 또 어떻게 장애인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고요.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서울시가, 관이, 정부가 미처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메워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사실 서울을 차별 없는 도시로 만들고 또 장애인들이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미처 못했던 부분을 앞으로 제가 만약에 다시 재선이 되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정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뭐니 해도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단순히 월급을 가지게 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애인 희망 서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 확충과 자립생활 시설을 보장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서울시의 공무원 신규 채용 시에 10%를 장애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숫자를 반드시 다 채우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최수연 씨 같은 경우는 완전한 시각장애인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일하고 있던 장애인들도 저는 장애인 복지과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부서로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사과에도 실제 와 있고요. 중요한 여러 부서에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중요한 부서, 예산을 배치하고 인사를 하는 부서에 가 있어야 장애인 공무원들을 좀 더 많이 뽑고 더 좋은 곳에 배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장애인 복지관의 동호회를 만들어서 지원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그 연차별 종합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총 12개 중점 과제, 47개 세부 사업이 들어있고 이 사업을 실천하는데 총 예산이 약 9,200억, 그 1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대로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얼마 전에 그 송국현 씨였죠. 이렇게 밤에 자다가 그 활동 보조인도 없이 자다가 불이 나서 화재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정말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는데 물론 뭐 이제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그 보건복지부를 향해서 많은 항의를 하셨죠. 근데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사실 저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꾸려진 그 시설에 제가 가서 조문을 했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정부 예산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로서도 이 부분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특히 활동 보조인을 늘리고 또 그 보조 시간을 예컨대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24시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약에 이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곳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어디죠? 강서구에 지금 그 정보 그러니까 지금 지방 도시로 이사를 가는 그런 중앙정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들이 장애인 또 장애인만 온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울림 마당이라고 해서 그게 숙소와 회의 공간과 그리고 단체들의 활동 공간을 만들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전하는 그 정보와 진흥원 맞습니다. 그게 이사를 가고 나면 이 공간은 장애인들이 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운동장도 상당히 넓고 그래서요. 추가로 나중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뭐 재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잠시 후에 이 협약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이미 제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추진해 왔던 것도 상당히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주 오늘 협약한 것을 착실하게 지켜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제가 이런 공약을 하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장애인 여러분과 장애인 단체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이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서로가 공무원이 따로 있고 저는 이 수의 계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공공기관은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결국은 시민들이고 장애인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협치 기구를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이런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잘 전달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것, 사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애정과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우리의 정책이라는 것이 늘 빈틈이 있고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제가 산발적으로 어디 행사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고 얘기 듣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과 여러분들이 늘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정책을 의견을 나누고 제안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저는 꼭 장애인 정책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 쭉 다니다 보니까 여러 이 분들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제가 어린이병원을 갔습니다. 시립어린이병원을 갔더니 그게 이제 이 발달 장애 아동들이 그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서울 시민만도 아닙니다. 전국에서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이 그 행동 발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치료를 잘한다고 해서 수없이 밀려와 계시더라고요. 그 4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이미 다 덩치가 커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시에 돌아와서 예산 당국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4년 대기 시간을 없애버리는데 약 4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그러더니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100억을 일단 배치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300억을 제가 여러 기관과 기업과 또 공동모금회 이런 쪽에 얘기를 해서요 300억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착공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면 발달 장애 아동들이 전국적으로 다 기다리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것이고요. 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폐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 학교가 끝나고 나면 평생을 근데 직장을 갖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집에서만 평생을 있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 안에는 저는 이 발달 장애 아동들 아동이 아니죠. 이미 이제 학교를 성인이 되죠. 그분들을 위한 평생 학습 시설을 좀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과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충분히 말씀 다 못 나누고 또 말씀을 다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마음으로 향후 당선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워낙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후보님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많은 궁금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박원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대께서는 질문자에게 마이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받았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신장애인 역사의 생존권 연대의 김나구라고 합니다.
잘 안 들리죠? 아니, 예. 괜찮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 생존권연대 김나구입니다. 금방 저희 시장 후보님께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고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정책을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정을 펼친다면 장애 소수자에 대한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 소수자 취급을 받는 장애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갖고 제가 정신장애인입니다만 정신장애인의 그 숫자가 적은 건 아니지만 장애 소수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말투가 그냥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정신장애인 그리고 장애 여성, 절단장애인, 화상장애인, 근육장애인, 화교장애인, 저신장 장애인 등은 이제까지 장애인 정책에서 매우 소외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그 소수 장애인에 대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의 어떤 소수자라도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사실은 이런 소수자 보호라는 것이 이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또 장애인이 차별받는 것인데 그 장애인 가운데서도 또 소수 장애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대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향후에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장애인 단체들하고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 때 그런 소수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컨대 그런 목소리 듣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 경우에는 예컨대 장애인 명예부시장을 저희들이 모셨죠. 지금은 배용호 지금 부장님 나오고 계신가요? 지금은 담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한 명이 아니라 어떤 거버넌스 회의체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할 때 좀 그게 대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화상 또 근육 이런 여러 장애인들이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협약식에 서로 서명하신 내용은 각각 한 분씩 서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큰 박수로 본 협약을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이신 정태훈 후보님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영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2014 서울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35일째입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지 못한 실종자가 17분이나 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는 탐욕에 눈이 먼 기업과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낳은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이윤보다 안전을 위한 사회로 대전환을 이뤄야 됩니다. 비단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안전망 붕괴에 따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고 최대 피해자는 장애인입니다. 지난 4월 13일 화재로 3도 화상을 입었던 송국현 씨가 나흘 만인 4월 17일 끝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3년 동안을 장애인 시설에 갇혀 살다가 탈출하여 자립생활을 꿈꿨던 송국현 씨는 슈퍼마켓을 혼자 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뇌병변 5급, 언어장애 상급, 중복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던 송국현 씨는 장애 등급 1, 2급에만 지원되는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송국현 씨는 이동 보행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초기 치매 증상으로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소실된 상태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으며 발성 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화재가 난 당시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원도 청하지 못한 채 끔찍한 화마를 입었던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당장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부터 폐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먼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5대 약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시혜적인 장애인 복지법을 폐기하고 진보당의 김미애 의원이 추진 중인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발의한 부양의무제 폐지 내용이 담긴 국가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규모인 월 8,500명 수준으로 시비를 매칭해서 국비 10만, 시비 10만 명의 활동 지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부터 활동보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장애 도시를 위해 시내버스를 2017년까지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예산 투입 의무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전체 시내버스의 30.3%가 저상버스입니다. 2015년까지 저상버스 법정 대수, 전체 버스의 2분의 1이죠. 저상버스 법정 대수를 넘기고 2017년까지는 시내버스를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하겠습니다. 나아가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역 급행형이나 직행 좌석형 모두 버스 승하차 편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강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와 이사진 전원 해임만으로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잘 시설 및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문책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 및 출연기관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5%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시와 자치구는 4.2%인 반면 투자 및 출연기관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 반영을 하고 불응하면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장애인 권리 찾기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